우리가 집을 팔고 살 때 세금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금을 잘 모르고 집을 팔게 되면 사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세금을 맞을 수가 있고 취득세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12억까지는 비과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1세대라는 부분에서 1세대도 알아야 되고 1주택이라는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까지 계속 다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A주택을 사고 1년이 지난 이후에 B주택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A주택을 2년 보유를 해야 되고 3년이 지나기 전에 3년 안에 A주택을 양도를 하게 되면 12억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2년 보유 요건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2년 거주. 그럼 이 2년 거주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정대상 지역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투기과열지구는 예를 들어서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한다면 조정대상 지역은 세금 규제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주 여건이 있습니다. 대구에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의 조정대상 지역이 언제 지정됐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수성구와 수성구 외의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수성구가 조정대상 지역이 언제 지정됐느냐 하면 2020년 11월 20일 날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수성구 외의 지역은 2020년 12월 18일 날 조정대상 지역이 되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이 언제 해제가 됐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2년 수성구는 9월 26일 날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던 부분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5일 날 수성구 외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집을 매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20년 11월 20일에서 22년 9월 26일 사이에 분명히 집을 매수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한 20년 12월 18일부터 22년 7월 5일 사이에 집을 매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1세대 1주택이든 아니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든 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려고 하면 거주를 했어야 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이 지금 비록 해제가 되었더라도 조정대상 지역일 때 취득을 했다면 거주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동산 사무실에 집을 매도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이 언제 샀는지 필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 주택을 매수했느냐에 따라서 거주 요건을 갖추어도 되고 거주 요건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자, 조정대상 지역일 때 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면 거주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 지역일 때 주택이 아닌 분양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조정대상일 때 분양권을 취득을 했다면 여기는
거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권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세대 1주택이나 아니면 양도소득세, 취득세 계산할 때 취득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성범어 W를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성범어 W는 조합원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있을 테고 일반 분양을 받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오피스텔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원들, 즉 지역주택조합으로 수성범어 W를 취득하신 분들은 취득 시기가 언제냐는 거죠. 조합원들은 취득 시기가 2023년 12월 15일입니다. 사용 승인일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이나 오피스텔을 분양 받으신 분들은 잔금 지급일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은 결과적으로 잔금 지급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취득 시기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합원들은 일괄적으로 23년 12월 15일 날 사용 승인을 받은 날이 취득 시점이 됩니다. 그러면 2년 이후에 12억까지 공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합원들은 23년 12월 15일부터 기산해서 2년을 계산하시면 되고 일반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잔금 지급일이 본인이 잔금 지급한 날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2년을 계산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들이 수성범어 W 같은 경우에 조합원이냐 일반 분양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지역주택조합도 마찬가지지만 다른데 재개발, 재건축도 똑같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택 취득 시기를 잘 판단하셔야 되겠죠. A라는 아파트를 팔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심코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이나 똑같이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겠죠.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분양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분양권은 참 애매한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자 먼저 취득세 계산할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 계산할 때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시점이 언제냐? 20년 8월 12일이 취득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분양권이라는 것은 취득할 때, 취득세 낼 때 취득 당시에 주택을 몇 채 갖고 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득 당시에 주택을 두 채를 갖고 있고 그리고 분양권을 취득을 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정대상 지역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분양권이 준공을 하고 신축이 된 이후에 이제 입주를 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때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두 채 있던 집을 다 팔았습니다. 팔고 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분양권이 신축으로 되어서 입주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보면 주택 한 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분양권이 신축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취득세를 내려고 하면 예전에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에 두 채 있었던 부분을 다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세율 가세 적용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있습니다.
원래는 1세대 1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만 비과세를 해주는데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 B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A주택이 매매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매매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투기 목적으로 이 집을 샀는 게 아니고 거주를 어쩔 수 없이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주택을 취득했다면 이 부분들도 이제 일시적 2주택의 혜택을 갖고 12억까지는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데 매매를 통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될 수도 있고 A와 B가 결혼하면서 혼인 합가로 인해 가지고 2주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별도로 떨어져 있다가 합치면서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일시적 2주택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A와 B가 혼인 합가로 2주택이 되었다. 그러면 주택 하나를 팔 때 혼인을 하고 난 이후에 5년 이내에 주택 하나를 매매를 하게 되면 이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자녀 사이에 세대 합가로 인해 가지고 2주택이 되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10년 너는 효자다라는 개념에서 10년 이내에 주택을 하나 팔게 되면 이거 역시 주택 하나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 하나는 10년, 하나는 5년 이내에 팔고 결국 하나의 주택만 남게 되면 이 부분들도 이제 추후에 팔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상속주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속주택.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주택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B라는 주택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물론 상속 부분도 여기서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상속주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B라는 주택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받았는 것이기 때문에 A주택을 팔 때 어떻게 되느냐. A주택을 먼저 취득한 이후에 상속주택을 받았다면 A주택은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A주택을 먼저 취득하지 않고 상속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새로 A주택을 매수를 했다면 이 부분은 상속주택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시적 2주택에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을 매도하시려고 하면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부동산에 단순히 방문하셔가지고 내가 2주택인데 집을 매도하면 지금 현재 거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이게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다 계산해 보시고 집 두 채가 있다면 그 집 두 채가 생기는 역사가 사실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일일이 꼼꼼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만이 정확한 상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